계획은 없어도 삶은 흐른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해가 바뀌는 순간부터 조급해집니다. 아무 일도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늦은 것처럼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새해가 되면 무언가를 정리해야 할 것 같고 방향을 정해두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이만큼 해야 하고 이쯤에서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하며 이 나이에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기한을 붙입니다. 하지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던 해들이 정말 편안했던 적이 있었는지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통제하려는 마음이라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붙잡아 두려 애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시간을 미리 움켜쥐려다 보니 지금 이 순간이 자꾸 불안해지는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삶은 애초에 완벽한 계획 속에서 흐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삶은 언제나 예상보다 느리게 오고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기보다 자꾸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쯤에서는 행복해야 하고 이만큼은 이루어야 하며 이 정도는 증명해야 한다고. 그 기준이 조금씩 조용히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의 고통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멈추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마음. 그 의지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미 가진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지금의 속도보다 남의 속도를 먼저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시작도 안 한 새해 앞에서 벌써 숨이 가빠집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말합니다. 삶은 통제할수록 어긋나고 놓아줄수록 흘러간다고. 계획이 없다고 해서 삶이 멈추는 것이 아니며 방향이 없다고 해서 길을 잃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모든 것을 정해두려는 태도가 삶을 가장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 순간도,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된 날도,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의 대부분은 계획표에 없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삶은 멈추지 않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잘 흘러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점을 아주 담담하게 짚습니다. 삶은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며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그래서 새해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언가를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이 조급해진 이유는 뒤처져서가 아니라 아직 당신의 속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지는 순간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급함은 현실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없어서도 아니고 오늘을 견딜 수 없어서도 아닙니다. 조급함은 늘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이 어디까지 갔는지, 어디쯤 서 있는지, 무엇을 이뤘는지를 끊임없이 떠올릴 때 마음이 먼저 달아오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교를 인간의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고 봤습니다. 비교는 우리 삶의 기준을 밖으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나를 살지 않고 타인의 시간표를 따라 자기 삶을 채점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삶은 더 이상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증명해야 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괜히 불안해집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점수가 매겨질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본래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 하나를 이루면 곧 다음이 필요해지고 조금 편해지면 다음 불안이 고개를 든다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은
특별한 불행이 없어도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멈추면 뒤처지는 것 같고 잠시 쉬면 게을러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쉬는 시간마저 불안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가 쉼없이 움직이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의지는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이쯤이면 무엇을 해야 하고 이 나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며 지금 쉬는 건 사치가 아니냐고.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다그친다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그침 때문에 현재의 삶이 조금씩 달아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란 삶을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덜 괴롭게 사는 법을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조급함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당신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이 사회가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반응입니다. 그러니 조급함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아, 내가 지금 타인의 시간 속으로 잠깐 들어가 있었구나. 쇼펜하우어는 자기 삶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남보다 느려도 괜찮고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으며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계획이 없는 날들이 모두 허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시간에도 삶은 조용히 정리되고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찾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앞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거창한 다짐이 아니라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이 멈췄다고 말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고 눈에 띄는 성과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쉽게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이 멈춘다는 개념 자체가 착각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변화만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직장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고 관계가 바뀌어야 내 삶이 움직였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사람은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기준을 다시 만듭니다. 그 과정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시간을 의지가 잠시 힘을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이 없으면 인간은 끝없이 소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앞으로 가려는 사람보다 잠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견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 멈춤을 가장 먼저 없애려 합니다. 계획표를 만들고 목표를 적고 해야 할 일을 빼곡히 채웁니다. 물론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획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면 삶이 잘못될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무가치해질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 쇼펜하우어는 이 불안을 의지가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봤습니다. 의지는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하지만 삶은
의지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삶은 늘 조금 느리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간극에서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왜 나는 아직 이 정도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빠르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눈에 띄지 않을까? 그 질문들에 쇼펜하우어는 아주 냉정하게 답합니다. 삶은 원래 눈에 띄지 않는다. 대부분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대단한 순간보다 사소한 날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사소한 날들을 견디는 힘이 결국 삶의 깊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는 고독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시간이며 외부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됩니다. 그 구분이 없으면 우리는 늘 타인의 삶을 빌려 살게 됩니다. 새해를 앞두고 조급해질수록 한 번쯤 이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정말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더 빠른 속도인지, 더 많은 결과인지, 아니면 조금 덜 불안한 하루인지. 쇼펜하우어는 행복한 삶보다 덜 괴로운 삶을 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조급함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뒤처지는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오래 견디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으면 괜히 불안해지고 지금 이 시간이 헛된 건 아닐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하지만 삶은 늘 우리에게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잘 가고 있다고 매번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이라는 틀을 만들어 그 안에서만 안심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잘 가고 있다. 이 정도면 뒤처지지 않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 기준은 대부분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외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은 속도로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라 관객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우리는 더 조급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작을 보고, 다른 사람의 성과를 보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자기 삶에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삶에는 정해진 리듬이 없다고 말합니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 각자의 한계가 있고, 각자의 회복 속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한 채 속도만 맞추려 하면 삶은 금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통을 줄이는 삶, 불필요한 조급함을 덜어내는 삶을 현명한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계획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정하지 않은 상태는 실패가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있어야 생각이 들어오고 감정이 가라앉고 내 삶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우리는 그 여백을 너무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무가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대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순간에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정말 내가 원했던 건 무엇이었을까? 이 속도가 나에게 맞는 걸까? 이 질문들은 계획표가 빽빽할 때는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이미 성찰의 단계에 들어선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만 가는 삶보다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삶이 훨씬 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새해를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삶을 함부로 재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아무 결론이 없어도 괜찮고 아무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는 동안, 생각을 멈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삶은 자기 속도로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생각, 지금 당장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 뒤처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은 삶을 더 잘 살게 하기보다 삶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해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없어도 삶은 흐릅니다. 확신이 없어도 시간은 당신 편으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가 아무런 성과 없이 지나가도 그 하루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하루 역시 당신의 삶입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삶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시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삶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계획은 없어도 삶은 흐른다.